안녕하세요. 다양한 화장품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할 뷰티 도슨트 이송윤입니다. 이곳은 아모레퍼시픽의 역사를 품은 아카이브인데요. 이곳에 올 때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마구마구 샘솟는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아모레퍼시픽의 기초화장품입니다. 오늘 시대별 이슈와 아모레퍼시픽 기초화장품의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소개해 주실 화다팁의 지쌤과 함께 뷰티 스토리 1편 아모레퍼시픽 기초화장품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역사를 살펴보면 원시 시대부터의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군 신화의 쑥과 마늘은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용 재료로, 말갈 사람들은 미백 수단으로 오줌 세안을 했다는 기록, 그리고 한반도 동북방 사람들은 겨울에 돼지 기름을 발라 동상을 예방했다는 기록을 통해 오랜 옛날부터 아름답고 윤기나는 피부로 가꾸기 위한 관심과 노력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제조를 하여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때 화장수로 많이 사용되던 오이, 수세미 등은 현재도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 재료이기도 합니다. 개화기 이후 서양, 중국 등에서 수입 화장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화장품을 글리세린과 오일 등을 섞어서 만들어 보부상이 큰 통에 넣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필요한 만큼 덜어주는 방식으로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이 행상들이 북을 치는 모습의 동동과 크림을 구리무라고 외치는 데서 유래한 동동구리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덜어서 판매하던 이러한 시기에 자사 최초 브랜드 상품을 붙여 판매한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모레퍼시픽의 시초인 태평양 상회에서 1948년에 출시된 멜로디 크림입니다. 이 이름을 내건다는 건 그만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원료와 제품에 대한 자신, 그리고 품질에 책임지겠다는 뜻이 담긴 큰 변화를 준 제품이랍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발전을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방문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이 화장품 소비가 증가하고 화장품 산업이 본격화됩니다. 그럼 1960년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1960년대에 국내 화장품 중 최초 수출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1962년 선보인 오스카 브랜드입니다. 이 화장품 20여 종을 1964년 에티오피아에 수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초석을 다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빼놓을 수 없죠. 세계 최초 한방 화장품 ABC 인상크림을 1966년에 출시합니다. 먹어서 좋은 인삼을 피부에 바르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가치를 발견하여 끝없는 연구 끝에 출시한 인상크림. 이것을 시작으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BC 인상크림을 시작으로 인삼의 좋은 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하기 위한 거듭된 연구 끝에 세계 최초 한방 브랜드 진생 산미 라인을 1973년에 출시하고 인삼의 우수성을 세계로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1968년 출시된 아모레 하이톤 제품 출시와 함께 기초 화장품의 정석인 5단계 손질법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미용법이 만들어진 배경 알아볼까요? 때는 1950년대,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는 너무나도 양극화되어 있어 올바른 미용 정보를 제공해보자 라는 의지로 화장계라고 하는 월간지를 창간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궁금점을 물어오는 엽서가 갈수록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미용 상담실이 운영되었답니다. 그런데 고민들이 참으로 다양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손쉽게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여 이 미용 상담실을 통해 엽서를 받고 그것을 분류해서 피부 고민을 유형화하고 피부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의논하면서 피부 미용의 검증을 더하여 지금의 대표 미용법인 기초 5단계 피부 손질법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기초 화장의 정석 5단계 손질법 스토리, 너무 재밌죠? 자, 이제 1970년대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볼 건데요.
1975년 피부 타입에 따른 제품을 탄생시킨 브랜드 아모레 미보라 라인이 출시됩니다. 이때에는 점점 생활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여성들의 피부 영양 상태가 호전되고 그에 따라 여성 피부 타입은 건성에서 중성 또는 지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보다 산뜻한 제형의 제품 개발이 요구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 타입별 제품이 나오게 된 계기 혹시 아시나요? 태평양 고객 모임인 난초의 간담회에 간 연구원이 들은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언니는 조금만 발라도 되는데 나는 듬뿍듬뿍 바르지 않으면 금세 건조해지더라고. 아, 자매간에도 그렇다면 고객들은 훨씬 더 많은 피부, 다양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아무리 좋은 원료를 써도 고객 피부에 맞지 않다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연구소 개설 10년간의 축적된 내용을 토대로 개인 피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피부 타입별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혹시 아세요? 70년대에 방문 판매 시 피부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며 피부 상태를 진단해주는 서비스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정말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980년에서 90년대 한국 화장품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급 화장품이 등장하는데요. 이 1980년대는 생명공학 기술로 천연 고분자 보습제인 히알루론산과 이 립스틱에 사용되는 천연 색소 성분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안티에이징을 비롯해 무향, 무색소, 저방부제의 민감성 화장품이 등장하죠.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화장품 제조가 단순 성분의 배합 수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피부 생리에 기초를 두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시기에 자사에서는 과연 어떤 제품이 출시되었을까요? 바로 피부 생리를 근거로 피부의 pH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화니핀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 민감성 피부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 출시되는 순정 브랜드의 기초가 됩니다. 민감성에 대한 피부 개념도 없는 그 당시 대학병원 피부과 의사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든 제품으로 미국의 전문 안정성 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 피부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임을 인정받았으며 더 나아가 프랑스에 진출하여 그 기술력에 대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이어받아 현재 아모레 퍼시픽의 새로운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순플러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식물 성분의 자연성 화장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1996년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 공포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모두 비상에 걸렸죠. 이때 식물의 힘에서 비롯한 과학 브랜드 아이오페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이 단순한 미용의 영역이 아닌 피부 고민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영역으로 확장했죠. 그 중심에는 바로 레티놀이 있습니다. 특히 순수 비타민 A인 레티놀은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나지만 안정화가 어려운 것이 특징인데 이 아모레 퍼시픽이 1997년 세계 최초로 레티놀 안정화에 성공하였어요. 이처럼 기존의 피부 타입과 고민에 따른 제품과는 다르게 미백, 주름, 보습 기능성 등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되며 더욱더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60년 한방 연구를 바탕으로 1997년 출시한 설화수. 이 설화수의 윤조 에센스는 부스팅 에센스 시장을 개척한 K뷰티의 대표 상품인데요. 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성들의 피부 관리 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꿨죠. 그 결과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중 최고 매출액인 누적 매출액 3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장되고 진한 메이크업보다는 깨끗한 피부 표현과 수분감이 느껴지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도자기 피부, 생얼미인이라는 유행어 생겨났는데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미백 화장품 등 이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어요. 이때부터 높은 기술력,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이때 친환경적인 한방 화장품은 더욱 사랑을 받는데요. 한방 브랜드의 대표 설화수는 당시 고가 제품 위주의 글로벌 브랜드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때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자는 하나된 마음으로 국산 브랜드가 힘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제품력으로 한번 사용해본 고객들이 계속해서 설화수를 찾아와 주셔서 마침내 넘버원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2010년대에는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까지 휩쓸며 K-뷰티 시대가 열려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요. 이 K-뷰티 하면 바로 맑고 투명한 피부이죠. 아시아인의 피부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게 큰 특징인데,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이 한국 뷰티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관리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며 여러 나라에서 한국 화장품 10단계를 소개했다고 해요. 이러한 관심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까지 확산되었으며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도 K-뷰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아모레퍼시픽의 많은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이 현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는 등 K-뷰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로 성남 피부를 가라앉혀줄 더마라인이 인기이며, 또한 이 홈케어, 셀프케어가 증가되었는데요. 더 나아가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맞춤형 화장품으로 아이오페 랩에서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을 출시하였으며,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서비스인 뷰티 컨시어즈 프로젝트로 스킨파인더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CES 2021 헬스앤웰니스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포뮬러리티 토너 패드 메이커라고 하는 혁신 상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뷰티 업계를 앞장서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초 화장품에 대해 자료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점은 한국의 화장품 역사가 곧 아모레퍼시픽의 역사더라고요. 국내 화장품 업계를 이끄는 아모레퍼시픽. 앞으로 또 어떤 최초의 도전으로 변화를 이끌지 더 기대가 됩니다. 이상 뷰티 스토리 1편 아모레퍼시픽 기초 화장품의 역사였습니다.